예. 갑자기 끊어졌죠. 예. 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프로그램이 왜 자꾸 끊기는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퀵타임 플레이어의 어떤 기본적인 어, 문제가 아니겠는가. 자,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덕 원리나 윤리 원리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제 명심해 두시면은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도는 일반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다른 응용 윤리 영역에서도 항상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했을 때는 항상 명백한 경우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들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이나 조건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덧붙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행윤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도덕 원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도덕 원리라는 것은 원래 그냥 크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크게. 예를 들면은 유익한 일을 해라. 책임을 져라.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해야 된다. 자, 요게 핵기술 윤리의 큰 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큰 개념들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유익한 일을 해라, 책임을 져라,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게 뭐냐?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기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또 이거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리가 항상 이렇게 크게 어떤 큰 개념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이런 개념들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 원리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원리는 항상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부분으로 들어가서 원리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명시적으로 기술이 되는 조금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어떤 게 책임이고 어떤 게 유익한 일인가 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원래 구조가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원리가 항상 이렇게 큼지막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라든지, 원리라는 게 어떤 모호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그 획기술의 윤리라고 했을 때 이 원리는 요 세 가지. 이익,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자, 요거는 어느 기관이 제시했냐 하면, 요거를 제시한 기관이 뭐냐 하면은 IAEA예요. 많이 들어봤죠, 그죠? IAEA.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까요? IAEA. 자, IAEA는 약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International Atomic Energy. 맞죠? 그 다음에 A는 Agenc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AEA죠. 예. IAEA가 되는 거예요.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예, 요 기관에서 제안한 기본 원리가 바로 이익, 책임, 지속 가능성 원리. 요 세 가지 원리.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요 원리가 그래도 제일 뭐 좀 적합하다고 좀 평가를 받는
예, 받고 있습니다. IAEA가 제시한 원리가. 예.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익 책임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명시적으로 기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뭐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예, 여기는 이익이라는 것은 유익한 사용이에요. 유익한. 그러니까 핵 기술을 뭐예요? 득이 되게 이익이 되게끔 사용해라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 이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투명성이에요. 예. 요거는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비용이나 위험보다도 이익이 더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투명성이라는 것은 모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 혹은 소통. 자, 여러분들 이게 다 아는 말이네 뭐 뻔한 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것이 원리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요것이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원리에 맞게끔 핵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리에 어긋나게 핵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허용 가능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비용하고 위험을 더한 것보다 이익이 더 클 때 핵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더 그냥 뭐예요? 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자, 원자력 발전소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비용과 위험을 계산했어요. 그것의 이익을 계산했어요. 근데 만약에 비용과 위험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핵발전소를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안 짓는 게 맞는 거죠. 예, 안 짓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전혀 뭐 모호하거나 애매하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익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용과 위험을 더해도 이익이 더 클 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비용과 위험이 더 크다 하면은 지우면 안 되는 거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투명성이라는 것은 모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 혹은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진짜 무시 못할 부분인데, 왜냐면은 만약에 핵기술을 사용했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요 정보가 만약에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정말 무시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정말 투명하게 안다면은 이 핵기술을 사용한다 혹은 핵발전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물론 핵기술을 사용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우리는 이제 주로 핵발전소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핵기술을 이용한 자동차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핵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학교 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은 경북대 안에 핵기술을 사용하는 작은 발전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모르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은 그것의 영향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느냐, 공개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경북대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이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면 알수록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과 투명성 원리라는 것은 절대
쓸모없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익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볼까요? 지속 가능성까지 하고, 지속 가능성에는 요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원 효율성, 하나는 자원 효율성이고,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 향상. 자, 자원 효율성은 뭐 이거는 핵에너지 그냥 요거는 말 그대로 뭐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냥 핵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 사용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원리인 것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안전, 보안, 뭐 경제, 그 다음에 환경 보호, 그 다음에 핵 확산 방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핵 기술을 사용할 때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향상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안전, 뭐 보안, 경제, 환경 보호, 핵 확산 방지 이런 목적을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핵 기술을 향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환경이 보호되게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더 안전하게, 될 수 있으면 더 핵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향상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안 되고, 지속적 향상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핵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때 그 전환율이 33%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67%는 다 그냥 열로 방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이 좀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죠. 물론 이렇게 33%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계속해서 뭡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향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바로 지속 가능성 원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책임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